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쌀값이 올해도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 의원들의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뒤 봉하마을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일정을 소화한 건데 회복세가 느린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역시 5.18 민주묘지에서 열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 인권이 활짝 만개하는 동백꽃도 빨갛게 열정적으로 다시 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더민주 지도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정책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과 통합의 광주 정신이라며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잘 경청해서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고요.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뤄진 광주 방문은 1박 2일간 비엔날레와 5.18 묘지, 자동차 공장 등 광주의 문화, 역사, 경제를 상징하는 장소를 도는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광주에 대한 당의 위기의식과 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당 창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전통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당을 지도해달라고 말했다는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부겸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잇따른 대선 도전 발언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주 방문도 잦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은 사실상 정계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이 정계 복귀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지지 모임 성격의 문화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에 온 자리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한반도의 평화의 고장이 되고 한반도 통일의 바탕을 이루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과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설 것을, 저를 죽일 각오로 나설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정계에 복귀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복귀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선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권 도전을 시사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간의 관심 속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 지사는 대권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더 정의롭고 또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도전을 환영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늘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라며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일요일 안철수 전 대표에 이어서 김부겸 의원과 안희정 지사까지 친문재인 성향의 지도부를 선출한 더민주의 전당대회 직후부터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5월 이후에만 광주를 세 차례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는 5일 광주를 다시 찾는 이재명 성남시장. 발걸음 빨라진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야권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 광주에 머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본 뒤에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남부대 수영장을 찾아 세계 수영대회 추진 상황을 들을 예정입니다. 여권의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 전 대표의 이번 방문은 일종의 대권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어제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가득했다는 평가부터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비엔날레 첫날의 표정들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담았습니다. 5.18 당시의 흔적을 담고 있는 서점 외벽의 대자보. 얼핏 과거를 추모하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전시된 책을 구매도 하고 워크숍도 열리는 현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야에 담긴 달을 잡기 위해 손을 반복해서 담그고 성냥개비로 끝없이 탑을 쌓아 올립니다. 결국은 실패할 일이지만 이런 불가능을 시도하는 것이 예술 정신입니다. 이처럼 이번 비엔날레의 작품들은 작품 제작의 과정과 맥락을 알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For me, there are many works here that are very, very difficult to work through, and this is actually quite a beautiful thing. 벽에 한가득 그려진 글자들과 그림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작가의 고민의 흔적이지만 많은 상상력이 필요해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해야겠어요, 집에 가서.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비엔날레 측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비엔날레 전시관 내 녹두서점에서는 작가와 독립출판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고 한세봉둘의 농업생태공원에서는 가난한 농민과 하층민의 삶을 담아낸 연극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오후 4시 광주 비엔날레 광장과 5.18 민주광장 등지에서 나도 아티스트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2016 광주 비엔날레 포럼에 참석해서 자신의 대표작 일부를 발표해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강 씨는 비엔날레와 협업 관계인 100여 개 예술기관과 단체가 함께한 포럼에서 소년이 온다와 흰 등 자신의 작품 일부를 낭독하며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이번 비엔날레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에 소년이 온다를 낭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일들과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떨어져 왔던 쌀값이 별다른 대책 없이 올해도 어김없이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쌀 최대 생산지 전남에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올해 추수한 조곡을 전남도청으로 가져왔습니다. 10톤 넘는 햅쌀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뿌려졌습니다. 올해 생산된 조생종 쌀 수매 가격은 40kg 한 가마에 4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최대 15,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여기 주위에 월급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들 계시구만. 당신네들 90년대 그때 당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4만 원대로 작년보다 2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재해 없이 일조량이 좋아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값 폭락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며 본격 수확기 이전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양곡 정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쌀 수입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쌀 수입 중단과 대폭적인 수매 계획 조기 발표, 쌀 직불금 감축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는 농민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농협 등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입장 표명 시한을 오는 9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 농민이 사고 있는 사항을 우리도 중앙지검 건의도 하고, 예? 우리 도 자체적이고 지자체에서 할 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농민들은 오는 22일 전국 농민대회와 11월 민중총궐기에서도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가결도 부결도 하지 않은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즉각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또 상임위에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보는 듯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돼 오는 5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문관에 대한 조례안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일부는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돼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여수 지역 농민들의 현장 기술 지도를 담당했던 농업상담소가 최근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습니다. 여수시는 농업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 면사무소, 농민들로 북적였던 농업상담소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조직 개편에 따라 상담소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읍면동에 있던 모두 6개 상담소 가운데 돌산을 제외한 5개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대신 상담소장을 읍면동 산업팀에 잔류시켜 농민들의 기술 지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갈수록 상담소 기능이 축소되는 데다 농업 행정을 통합해 처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농업 기술만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 산업 행정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절대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방침에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농업 상담소 폐지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과 병충해 발생이 많은 경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기술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읍면 산업팀에 상담 인력이 배치됐다고는 하지만 산업팀 고유 업무로 농민 상담이나 지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상담소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구가 축소되면 첫째는 시 예산이나 농민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없어질 것이고 또 관계되는 그 공무원들도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될 것으로. 상담소 폐지에 따라 비어있는 상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기농, 기촌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 생산성 저하 사이에서 농업 상담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보성군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된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선간호대학교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미야자키 현립 간호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미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지도, 영양안전 컨설팅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오는 6일까지 온 국민이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민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9월의 첫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다시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태풍 남태우는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그쳤는데요. 하지만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소나기 소식이 간간히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18.8도, 담양이 20.8도 보이고 있고요. 한평과 나주, 화순이 29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장흥이 28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과 고흥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기온 변화 없이 늦더위가 찾아와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